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포함해서 이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숨가쁘게 어떤 역동적 에너지가 막 쌓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사정을 전혀 안 다루죠. 언론이나 정치권이 마치 한국인만으로 우주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런 역동성이 쌓아 올라가다가 일단 계기가 돼서 이것이 현실화될 때, 폭발해서 튀어나올 때 한국은 어마무시한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같은 전망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또박또박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잠깐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법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미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전면적으로 침투해서 이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저 정도까지 한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사정일까 이런 우울한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고민은 많이 하더라도 한국은 이 악의 근원, 글로벌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세계에서 불장난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악의 근원, 네오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우리 자유시민들이 지능화되고 조금 조직화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고민을 같이 하는 계기를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함께 공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전체 구조는 대개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가 얼마나 격동하는지. 제가 세뇌 탈출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미국은 지금 2022년 선거혁명을 통해서 정치내전 제4라운드가 결말을 이룹니다. 이 미국의 정치내전은 이 미국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질량, 대국, 큰 나라가 이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 정치내전은 이제 현실화된 첫 라운드가 2016년 대선이었습니다. 거기서 첫 라운드고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리고 이 라운드가 대개 트럼프 임기 한 3년, 초기 3년, 2017, 2018, 2019 이때가 이제 2라운드고요. 3라운드가 2020년, 즉 코로나 와중에서 미국 대선이 펼쳐졌던 시기. 그래서 트럼프가 패배를 했죠. 그리고 4라운드가 지금입니다. 바이든 정부, 바이든 임기 전반기. 그게 4라운드입니다. 이 4라운드는 언제 결판나냐?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결판납니다. 그리고 5라운드가 바이든 임기 후반기. 바이든이 그때도 대통령일지 혹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 임기 후반기,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그게 5라운드입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국가가 방향을 180도 도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약 9년에 걸친 그러한 5라운드, 9년 5라운드에 걸친 그런 정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4라운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라운드가 언제 매듭 지어지냐?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매듭 지어집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미 꼭 트럼프 지지자가 그런 예측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평론가들 또 민주당 성향의 정치평론가들이 내년에 미국에서 저희 세뇌 탈출이 일찌감치부터 얘기해 왔듯이 하원에서 최소한 4, 50석 지금 하원 3석이면은 아마 같아질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4, 50석 되면 완전히 이제
공화당판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상원의 3분의 1이 그 중간 선거에 걸리는데 그 3분의 1 중에 상당수가 공화당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좀 방어하기 어렵지 않냐. 뭐 상원은 워낙에 재임자, 그러니까 재임 도전, 그러니까 뭐라 인컴번트라 그러죠. 기존 상원 의원들 현역 프리미엄이 워낙 세요. 왜냐면 그 넓은 주에서 2명씩밖에 안 뽑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예비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이 현역이 절대적으로 많은 공화당이에요. 내년 상원 이제 3분의 1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현역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 분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선전을 해서 아마 내년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이길 거다. 그러면 이제 상하 양원을 다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지사, 그 다음에 주의회 의원들, 시장, 뭐 이런 게 줄줄이 이제 공화당 쪽으로 다 이제 승리가 쏠리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그 정치평론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미국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 그러죠. 격전지 여론조사를 이제 보면 아는데 이 뭐 예를 들면 대도시 뉴욕시라든지 대도시 LA시 이런 데는 샌프란시스코시 이런 데는 그 특히 태평양 연안 대도시 또 대서양 연안 대도시 여기는 아주 그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 그 거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제 격전지들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격전지 중에 하나가 아이오와죠. 아이오와에서 지금 바이든 반대가 62%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지지는 32%밖에 안 나와요. 더블 스코어 차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위기에 몰리니까 미국 민주당이 드디어 날개가 찢어진 것 같습니다. 온건파와 극좌파로 나뉘어서.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인들의 그런 MTR 성향,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성향이 강화돼서 이제 그 조금 이따 좀 우리가 보겠지만 fuck Joe Biden, F Joe Biden, FUCK Joe Biden 이런 구호가 이제 그 스포츠 관람객들 사이에서 그냥 아주 우레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의 저항 분위기가 세지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또 불이 붙고 있냐면은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혹은 그 카운티 교육위원회 스쿨보드라 그러죠.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이 CRT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하는 거 이런 걸 격렬하게 그 비판을 하니까 이런 학부모 움직임이 이게 테러리즘이다라고 미 법무부가 규정을 하고 FBI 보고 이걸 조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정치 내전이 지금 살벌해지고 있는 상황 오늘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타도 때는 동맹이었죠. 글로벌리스트 사이에서 글로벌리스트 안에 이제 바이든 민주당 진영하고 군부 네오콘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심각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이제 미중 대립이 지금 바이든 정부 아래 격화되지 않고 바이든이 말로만 반중하면서 실제로는 미중 대립 혹은 미중 전쟁을 심각하게 진행을 안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러면은 당연히 폭발해야 될 그런 전쟁이 폭발 안 하니까 이 안으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요새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전하기도 했고 부동산, 그러니까 거품 부동산, 부실금융, 그리고 이제 전력난 이런 거에서 나타나듯이 전면적인 체제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갈 길이 막혀 있고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밖에서 부터 시작해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국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시대. 그러면은 이것을 원래 같으면 좀 제대로 된 사회 같으면 이런 얘기를 지식층이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또 정당에서 메이저 정당에서 야당에서 많이 다뤄지고 지금 이제 국힘 같은 야당에서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들의 그 어떤 담론이라 그럴까요? 이 구조가 마치 우주에 한국인만 존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닫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닫혀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안 올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미국의 그 여론인데요. 이게 격전지 여론을 봐야 돼요. 전국 여론이 아니라. 선거는 중간 선거는 지역 선거니까 지역마다 이루어지니까 격전지가 결국 격전지에서 승부나는 거거든요. 아이오와 같은 격전지인데 6월 말과 9월 말에 보면 무려 바이든 지지율이 12%가 빠졌어요. 여기서 이제 파란 선은 지지율이고요. 그러니까 3월 말쯤에는 지지율이 반대율보다 높았었다고요. 이건 이제 아이오와 드모인이라고 아이오와에서 드모인 데일리인가 뭐 드모인 뉴스페이퍼인가 아이오와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신문입니다. 언론에서 조사한 거죠. 그 같은 언론 조사에 보면 이제 3월 말에는 바이든 지지율이 파란 게 조금 더 높았었는데 6월쯤 되면 이게 한 10%포인트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한 50%대 초반, 그 다음에 지지가 40% 초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갔냐? 반대가 60% 초반, 지지가 30% 초반. 그래서 더블 스코어가 나버렸어요. 딱 3개월 만에. 이런 속도로 지금 바이든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 바이든, FUCK 조 바이든 이런 구호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전에 신군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살을 때 80년대 초반에 지금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다른 거 다 제끼고 대한민국 경제 운영 기조를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중심형으로 바꾸는 그 환율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그런 구조로 바꾸는 정책을 일관되게 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체질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궤도에 올려놨다. 그거는 인정한다고요. 다른 건 다 제끼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아웅산 그 테러에서 숨진 김재익 수석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죠. 어쨌거나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80년대 중반, 초중반에 보면 전 대통령은 뚜뚜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권위주의 정부니까 9시 뉴스 하면 뚜뚜뚜뚜 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하고 나가요. 그 첫마디가 뉴스 첫마디가 항상 그래서 뚜뚜전. 그 다음에 문어대가리 뭐 이렇게 이제 그 아주 경멸과 분노가 섞인 그런 식으로들 많이 불렀어요. 그게 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라든지 중산층까지 다 그렇게 그런 풍조가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풍조가 좀 덜한데 이 바이든에 대해서 이런 그 아주 욕설이 섞인 FUCK 조 바이든 그리고 여기 이제 티셔츠도 FJB 라고 새긴 티셔츠들 많이 입고 다녀요.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로.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 이러면 이게 뭐냐면 마키아벨리가 이 집권자가 가장 위험해지는 상황이 뭐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냐면 그 경멸과 분노가 이렇게 칵테일된 감정을 일반인들이 광범위하게 가질 때 이때가 집권자가 가장 그 정부나 권력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공개적이고 즉흥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모여서 조 바이든 이런 식으로 떠드는 그런 식의 저항을 보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레이간도 초기에 욕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이간 때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오는 현상을 끊기 위해서 레이간 때 이 그 한순간 이 기업의 우대 금리가 10몇 프로, 한 5, 6%까지 치솟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인적인 고금리죠. 선진국에서 그 은행 대출, 우량 기업 은행 대출 금리가 거기까지 치솟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LA의 그 배우 노조, 연예인 노조 출신을, 노조위원장 출신을 한 헐리우드 노조위원장 출신일 거예요, 한때. 그 맥카시 때 반공 노조를 이끌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출신을 한 전직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더니 나라를 아주 조져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식인들이나 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싸늘하게 그 냉소하고 비판하는 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간이 그렇게 문제적 인간이었거든요. 방향을 확 180도 틀었으니까. 트럼프는 더 문제적 인간이고 방향을 더 틀었으니까 트럼프는. 그런데 이 레이간 때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에프론 레이간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국민 저항이 일상화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 그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그러니까 79년도 8월, 9월이 되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없던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주동 없는 시위예요. 그때 유신이죠. 살벌할 때죠. 단과대 체육대회를 한 사람들이 단과대 체육대회 끝나서 이제 우르르르 운동장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학교 운동장 그 축구장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훌라송 부르고 시위 구호를 외치고 학교 그 캠퍼스 이제 서울대 같으면은 그 한 바퀴 돌면 한 4km 되죠. 그 순환도로가 3, 4km 될 거예요. 그거를 이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경이 없을 때예요. 전투경찰이 없어요. 그때는 전투경찰은 있는데 해안경비를 해요. 이 시내에서 시위 진압을 안 했었어요. 그거는 83년인가 4년부터 있던 일이에요. 그럼 이제 형사들이 옆에서 뛰면서 지금 구호를 불러요. 네, 지금 훌라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농민가를 부르고 있군요. 하고 중계를 해요. 자기들이 그 경찰서로. 그런 주동 없는 자연 발생적 시위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과하고 한 2주일에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서슬 시퍼런 긴급조치 구호 아래서. 이게 이제 나 이거 보면서 제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 경멸과 분노가 축적이 돼서 저항적 분위기가 일반화되는, 일상화되는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분위기가 가니까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법무부가 충성을 바치겠다고 과잉 충성을 바친 거예요. 이 학부모 움직임을 두고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게. 법무부가 이제 FBI더러 학교 간부, 이사회, 교사, 직원에 대한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이게 이제 이 배경은 뭐냐면 학부모들이 이 학교 운영위원회나 그 카운티에 있는 그 교육위원회 이런 거 열릴 때 그냥 100여 명씩 몰려와가지고 이제 너희 그런 CRT 교육하고 너희 그런 애들, 우리 애들 너희 다 망치고 있냐, 악쓰고 이제 저항하고 이게 일반화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저항이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무부가 나서서 그런 행태가 이게 도메스틱 테러리즘, 국내 테러리즘적인 성향이 있다. 이걸 조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저항 단체가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꽤 유명한 단체 하나가 Parents Defending Education, 그러니까 PDE, 교육을 수호하는 교육 수호 학부모회, 교육 옹호 학부모회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부회장 아스라 노마디라는 아마 저기 그 이름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이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거죠. 저기 그 이슬람 쪽일 거예요. 무슬림 쪽.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트위터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를 부를 때 여기 보시면 자기 그 프로필을 썼을 때 아스라 큐 노마디 도메스틱 테러리스트 따옴표. 그러니까 그 국내 테러리스트 아스라 노마디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여기 빨간 이제 그 금천호인데 보면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 사람이 쓰고 있냐면 지금 내 사진이 테러리스트처럼 보이냐? 나 학부모 엄마야. 이게 그 부엌에서 찍은 거잖아요. 키친에서. 그 다음에 너희는 부모됨, parenting. You are criminalizing parenting. 그러니까 너희는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범죄적 행위로 만드는 놈들이야. 이러고 쓰고 있어요. You are criminalizing parenting. 이것도 참 이 정도로 이제 그 반항적 혹은 저항적 분위기가 일반화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버틸 수가 없죠. 펴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국가 부도위기에 지금 미국이 닥친 게 이게 이제 의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법률이 통과되려면 이렇게 통과가 돼야 돼요. 민주당 안에 민주당 내부가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그게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공화당 쪽에 동조 세력이 뭐 공화당이 한 5분의 1 내지 4분의 1쯤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이게 통과돼요. 그런 패키지를 짰으면 그렇게 패키지를 엉터리 걸레 같은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거라도 그거가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패키지예요. 공화당 안에서도 배반자가 많으니까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이 많으니까. 그렇게 패키지 짜갖고 통과시키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극좌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지금 이게 국가부도 사태가 민주당 공화당 대립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내에 온건과 극좌 대립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온건, 극좌 두 날개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원래 이 두 날개 정당이거든요. 이 두 번이나 두 날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언제냐면 이 역사가 이렇습니다. 19세기 말까지 민주당은 남부 숲골 민주당이에요. 이걸 부르본 데모크라트, 영어로 발음으로 버번 데모크라트라고 읽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거죠. 아주 냉소적인 표현이죠. 쟤들은 너무 숲골스러워서 프랑스를 부르봉 왕조로 돌리려고 해도 찬성할 놈들이야. 아마 그런 어감일 겁니다. 뜻이. 그래서 부르본 데모크라트, 버번 데모크라트죠. 그 남부 숲골 민주당. 남부는 민주당, 북부는 공화당이었었어요. 19세기 말까지는. 한 120년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북부 도시에 민주당이 등장을 해요. 유의미하게. 그전엔 뭐 간판만 있었고 힘도 못 쓰는 군소정당이죠. 북부 도시에서는. 근데 이때 북부 도시에 민주당 챕터를 만들어간 게 누구냐. 유대인이 주도를 했고요. 아이리시, 스캇, 히스패닉, 흑인. 이게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죠. 남부의 농촌 숲골과 북부 도시 진보. 그 두 날개 버전 1이에요, 이게. 남부 농촌 숲골, 북부 도시 진보. 이 두 날개 버전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죠. 그게 1912년 우드로 윌슨 당선 사건입니다. 두 날개 버전 1이 만든 첫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우드로 윌슨의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보수 그러니까 기득권을 싫어하셨다고요. 이 양반이. 전 세계에서요. 왕실 재산을 한 푼도 보상 안 주고 몰수를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왕족을 한 명도 총살을 안 시킨 무혈인데 완전 몰수해서 거지 만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혈혁명하면 다행히 유혈혁명에서 왕족의 왕자만 들어가도 다 귀족 왕들 다 목 잘라 죽였으면 당연히 재산 몰수인데 우리가 뭐 왕실이나 이런 사람들 한 명도 그 신체적 위해를 가한 적이 없잖아요. 감옥에 보낸 적도 없고. 그런데 재산은 다 몰수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무지하게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 이름도 리버럴 당 아니에요. 리버럴 당, 자유당.
그래서 이 양반이 원래 그 가졌던 컨셉은 그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그 원래 지주를 중심으로 한 지주 백그라운드를 가진 수구적인 요소를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비전을 가진 개혁적인 요소를 끌어당겨서 두 날개로 날겠다. 이 민주당의 그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고 아마 그런 전략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 전략은 박정희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항상 그런 전략이었어요. 우리 그 두 분의 대통령의 위대한 대통령의 전략이 두 날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염치 없는 사람이 리영희입니다. 리영희는 이제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뭐 그런 아마 에세이를 썼나 또 그 에세이 제목으로 책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게 민주당 구호예요. 미국 민주당. 자기 구호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가 어디에서 나왔다? 최소한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 하지 않고 인용을 안 했으니까 뭐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전략만 그렇게 간 거고 리영이는 그 구호를 고스란히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호가 어디에서 쓰였다는 걸 밝혀줘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으면 표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호의 뜻을 변조를 했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소련 두 날개로 난다. 양쪽 다 써서 날아야 된다. 그다음 소련 망한 다음엔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 날개 써서 다 날아야 된다. 뭐 이런 그 흉악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그 구호가 원래는 어디에서 처음에 나왔던 구호다. 이 구호의 족보를 안 밝혀줬다고요. 다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일종의 표절이죠. 아주 악랄한 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드로 윌슨 때,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남부 농촌 숫골과 북부 도시 진보라는 민주당의 두 날개가 완성이 돼요.